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뮤직 스타일 트랜스퍼 발표를 맡게 된 13기 이현입니다. 저희 팀은 저랑 13기 정상영 그리고 10기 구교정 이렇게 3명이서 했고요. 되게 힘든 주제로 6개월 동안 너무 고생한 팀원들에게 진짜 고맙다는 말을 좀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 순서는 이렇게 할 거고요. 우선 저희가 왜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진짜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인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음악을 막 듣다 보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를 뭔가 다른 스타일로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이플라 누나가 커버한 곡이라든지 아니면 비긴 어게인 같은 데서 이제 편곡한 곡들을 들으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준다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아즈를 하시면서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는 되게 많이 다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디오 데이터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디오 데이터가 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는 그 공기가 진동해서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그 공기의 진동의 세기인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그 진동이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 그 빈도를 나타내는 프리퀀시, 그 다음에 그 진동의 위치를 나타내는 페이즈,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꼭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씩 볼게요. 우선 앰플리튜드입니다. 앰플리튜드는 저기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본 사인함수 같은 그래프죠. 저게 이제 이 오디오 신호를 표현하는 기본 표현형인 웨이브폼인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앰플리튜드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앰플리튜드가 적고 밑에 있는 게 크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아제. 밑에 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아제. 소리가 조금 크죠, 확실히. 앰플리튜드가 크니까. 다음은 이제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는 그 공기가 진동하는 빈도를 나타낸 건데 진동을 더 빨리 할수록 하이 프리퀀시이고 진동을 천천히 할수록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로우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리퀀시는 음의 높낮이랑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뭐 라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99.5MHz 이러잖아요. 그 헤르츠라는 단위가 1초에 소리가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99.5MHz면은 1초에 엄청 많이 진동하는 거겠죠. 그럼 맨 위에 있는 로우 프리퀀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안녕하세요, 고아제. 소리가 되게 멋있어졌죠. 맨 밑에 있는 거 하이 프리퀀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아제. 되게 귀엽습니다. 그죠? 다음은 이제 페이즈입니다. 페이즈는 소리의 이제 위치 정보인데 지금 저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 웨이브폼이랑 파란색 웨이브폼이 있는데 두 개 다 높낮이가 같으니까 앰플리튜드가 같고 지금 그 웨이브 치는 타형이 같기 때문에 프리퀀시도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그 웨이브가 시작하는 발생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페이즈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도미솔 C코드를 치게 되면은 그 도랑 미랑 솔에 각각 고유의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로 C코드를 치는 거랑 기타로 C코드를 치는 거랑 앰플리튜드랑 프리퀀시는 동일해요. 근데 저희가 피아노 소리랑 기타 소리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두 개의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기타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다르죠. 이 소리는 두 개는 다르지만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는 동일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소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아까 이 웨이브들을 이제 잘게 모아놓은 웨이브폼이라는 소리 형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그렸지 실제로 오디오 샘플을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웨이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5초짜리 샘플을 음악에서 뽑아온 건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네, 5초짜리 비틀즈의 헤이즈도 인트로 부분인데 이 5초의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를 재생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게 무려 22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2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5초를 재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오디오는 데이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뭐 음악 한 곡이 보통 3분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몇백만 개가 있어야지만 그 3분을 재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겠지만 웨이브폼은 1차원 벡터입니다. 왜 1차원 벡터냐면 얘를 1초만 잘라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안에 다 점들이 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쭉 앰플리튜드 값을 기록하고 있는 1차원 벡터가 웨이브폼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오디오의 표현형 중에 또 다른 어떤 표현형인데 밑에 보이시는 그림이 스펙트로그램입니다. 웨이브폼과 동일하게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근데 웨이브폼에서는 앰플리튜드였잖아요. 스펙트로그램에서는 Y축이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쉐입을 보시면은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1차원 벡터인 웨이브폼과 다르게 2차원 매트릭스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원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차원 축소의 효과도 있고 1차원 벡터인 웨이브폼을 2차원으로 바꿔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변환을 하는 알고리즘은 프레 변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자세한 건 넘어가고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스펙트로그램은 뭘 해주는 거냐면 웨이브폼에다가 프리퀀시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차원 축소의 효과도 있고 프리퀀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데이터도 축소가 되니까 뭐 음성 인식이나 오디오 데이터를 다루는 태스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펙트로그램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페이지 정보가 손실이 됩니다. 그 프레 변환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이제 복소 공간으로 넘어가서 그 정보가 날아가는데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소리가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은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을 소리로 다시 틀려면은 그 페이지 정보를 추정해서 웨이브폼으로 복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한 뭐 인공지능 혹은 뭐 머신러닝 쪽 연구는 사람의 목소리, 음성에 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시리, 빅스비 같은 음성 인식 혹은 뭐 제 목소리를 뭐 아이오 목소리로 바꿔주는 음성 합성 뭐 그런 식의 연구는 되게 많은데 이 음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논문도 별로 없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조금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데이터를 이제 미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용자들이 직접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미디 데이터를 활용한 뭔가 장르 트랜스퍼 같은 논문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실제 그냥 음원을 받아서 그대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방향과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본 거는 이 사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되게 잘 적용이 되는 사이클갱 같은 모델을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음성에 적용해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겐 계열 모델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핵심 정보들을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하고 다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어떤 컨디션과 함께 디코딩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저희가 어떤 적절한 컨디션과 튜닝을 거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고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저희는 스펙트로그램이랑 웨이브폼 이 두 가지 데이터 형태를 인풋 데이터로 삼아서 접근을 했습니다.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게 이제 재즈 음악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게 락 음악에 대한 스펙트로그램이에요. 딱 보시면은 뭔가 조금 다르죠?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스펙트로그램도 2차원이니까 이미지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CNN이나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사이클겐 같은 겐 계열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웨이브폼 같은 경우는 1차원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1D 컨볼루셔널 겐이나 혹은 오토인코더 혹은 오디오 데이터에 많이 활용되는 웨이브넷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제를 좀 특정을 지었어요. 뮤직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락 음악에서 재즈 음악으로 변화를 해보자 라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락 음악 전체가 들어갔을 때 재즈 음악 전체로 트랜스퍼를 하는 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 분리를 해서 락 기타를 재즈 피아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락 베이스를 재즈의 더블 베이스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유튜브, 멜론 이런 데서 좀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악기가 분리된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스딥이라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모델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저희가 총 모델 4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한 모델 2개, 그리고 웨이브폼을 활용한 모델 2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펙트로그램을 인풋 데이터로 활용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냥 스펙트로그램을 쓰진 않았고 스펙트로그램에 약간 로그 스케일한 멜 필터 뱅크라는 걸 씌워서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되게 로그라이크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좀 더 듣기 좋게 스케일링한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외계 음악이죠 거의. 그래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계속 잘 안 돼서 너무 그랬습니다. 어쨌든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뭔가 전혀 음악 같지가 않고 노이즈만 낄까 생각을 해보니까 스펙트로그램은 페이지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소리가 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정보를 추정하는 그리필름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쓰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페이지랑 추정된 그 페이지 사이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오차들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페이지 정보가 손실돼서 음원의 해상도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많이 저하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도한 게 그러면은 스펙트로그램에다가 페이지 정보를 입혀보자 해서 스펙트로그램에 페이지 미분값을 이제 씌워서 CQT라는 데이터셋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거 막걸리 날 한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되게 이제 노래같이 들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막걸리는 원곡이랑 똑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뭐지 이제 소리는 잘 되는데 왜 스타일이 안 변하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이클링이라는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이유를 이런 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미지 도메인에서 상당히 스타일 트랜스퍼를 잘하는 사이클겐 그림인데 보시면은 말과 풍경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유지한 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스타일만 변환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재즈랑 락의 어떤 스펙트로그램 차이를 보시면은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스펙트로그램은. 그래서 사이클겐은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 더는 사이클겐에는 이제 사이클 로스라는 다른 도메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자기 도메인으로 돌아오는 로스가 있는데 그 로스 때문에 저희는 스타일이 확 변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변하지 않았다 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이클겐은 이미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픽셀와이즈한 에러 로스 같은 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구조적인 변화는 좀 달성하기 힘들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도 문제가 있고 사이클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펙트로그램은 웨이브폼으로 인풋 데이터로 바꿔보고 사이클겐은 그 구조적인 변화를 줘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매겐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웨이브폼을 인풋 데이터로 쓸 거니까 그 웨이브폼에 자주 사용되는 웨이브넷이라는 모델을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웨이브넷인데요. 웨이브넷은 그냥 웨이브폼, 그러니까 음악이 그냥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오토 리그레시브 합니다. 이 말은 자기 회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예측하고 그 아웃풋을 또 인풋으로 땡겨와서 포워딩하고 이런 게 오토 리그레시브입니다. 그 다음 커저리티 합니다. 커저리티는 뭐냐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T 시점의 아웃풋을 위해서 T-20점까지에만 인풋을 고려를 합니다. 이런 게 커저리티고 마지막으로 다이얼레이션입니다. 다이얼레이션은 지금 레이어가 올라갈 때마다 보면은 커널의 스트라이드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커널의 스트라이드를 넓힘으로써 연산량은 줄이고 하지만 최종 밑단에 있는 인풋 데이터에 대한 리스펙트 필드는 넓히는 그런 효과를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넷은 저 하늘색 저게 위에서 본 요건데 요 각 레이어가 올라갈 때마다 저 사이사이에 컨디션 벡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컨디션을 주면은 이걸 좀 응용하면 스타일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멜겐인데요. 멜겐은 뭐 그림을 보시면은 S라는 네트워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겐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 S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이 이제 인풋 데이터 스페이스고 오른쪽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스페이스인데 이 두 스페이스 사이에 어떤 구조적인 로스를 반영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멜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멜겐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멜 스펙트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2차원 데이터에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웨이브폼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웨이브폼은 1차원 벡터인데 어떻게 멜겐에 적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D 웨이브폼을 고안을 했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웨이브폼이 있는 거를 축방향으로 컴캣을 해서 2차원 이미지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멜겐에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멜겐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다이얼레이션 효과까지 줄 수 있어서 저희는 이거 딱 만들어 놓고 와 이거 논문 써야겠다 했는데 또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을 한 거는 계속해서 모델들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런 생성 모델 걔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토인코더로 모델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전체 구조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인코더에서 그냥 음악을 받습니다. 음악 웨이브폼을 받아서 레이턴트 벡터로 인베딩을 합니다. 레이턴트 벡터로 인베딩을 하고 이때는 그냥 다이얼레이션, 원디 컨볼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방금 인베딩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이 음악이 재즈 음악인지 락 음악인지 구분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코더랑 디코더를 학습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역방향으로 줘서 속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마지막으로는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아까 생성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디코더가 이게 두 개 다 웨이브넷인데 그 레이턴트 벡터를 웨이브넷의 컨디션으로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특정 도메인의 아웃풋을 디코딩하게 됩니다. 로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인코더 디코더 학습 과정을 보면은 앞쪽 로스는 이제 SJ라는 이제 J 도메인의 음악이 들어가서 다시 SJ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디코더가 자기 자신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로스고 뒤쪽에 있는 로스는 SJ가 들어갔을 때 이게 J 도메인에서 왔다는 거를 구분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를 네거티브하게 줘서 스타일을 구분할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바꾸고 싶은 노래를 웨이브폼으로 만들어서 인베딩을 시킵니다. 저렇게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 레이턴트 벡터를 저희가 이걸 재즈로 바꿀지 락으로 바꿀지 고른 다음에 거기에 컨디션으로 주어서 디코딩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스타일 변환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결과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혁오의 위잉위잉이라는 노래인데 인트로 부분입니다. 먼저 오리지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멜겐을 써서
저희가 에폭을 상당히 많이 줬었는데 에폭이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결과를 피킹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멜겐 결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토인코더 결과 들어볼게요. 네, 이게 되게 안 나온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재즈 피아노를 타겟으로 주고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엔 피아노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잘 안 됐죠. 그죠? 다음은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라는 노래입니다. 그 오리지널 잠깐 들어볼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네. 그 다음 이제 멜겐으로 바꾼 거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그 박자랑 그 다음에 그 피치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깔끔하지가 않고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보이죠? 오토인코더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그렇죠. 뭔가 그 기타 피킹하는 그 리듬이랑 그 다음 피치를 따라가긴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고 왜 이렇게 잘 안 됐나 거의 6개월을 갈아 넣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됐나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단 그 이미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일 트랜스퍼가 되게 잘 돼요. 잘 된 지 벌써 몇 년 됐고 관련 논문도 되게 많고 근데 이미지 이게 오디오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오디오 데이터에서의 스타일 트랜스퍼 논문이 없는데 연구가 없는 데다가 이미지랑 오디오 데이터의 차이를 저희가 고려를 많이 못하고 그 이미지에서 잘 되던 것들을 자꾸 이제 변형시켜서 적용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웨이브넷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게 뭐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서 이런 거를 저희는 약간 실시간으로 서비스단까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가벼운 모델이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해상도를 뽑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원래 이런 프로젝트나 연구는 기존에 있었던 연구에다가 연구를 기반으로 디벨롭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성공한 논문도 없고 일단 비슷한 논문이나 연구가 너무 적어서 밑바닥부터 구조나 아키텍처를 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이제 뭐 음악 스타일을 결정하는 오디오 데이터 특성을 좀 파악해서 이걸 고려해서 음악 데이터만을 위한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웨이브넷이 아닌 고해상도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코스트가 낮은 모델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프로젝트 깃허브이고요. 아직 리드미가 저장이 안 됐는데 여기에 뭐 모델이랑 저희 코드 짠 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고용량 음원 파일을 처리할 때 한 곡당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 음원 파일 처리라고 하면은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웨이브넷으로 그 음악을 약 1초 정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하는 데만 한 4분? 5분? 그러니까 음원 한 곡을 만들려면은 거기다 곱하기 한 200 정도 하면 되겠죠?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가 와서 빠르게 답변하겠습니다. 음악의 장르를 특정 짓는 피처가 있는지요? 음악의 장르를 특정 짓는 피처는 사실 없습니다. 그 MFCC나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어떤 오디오를 잘 표현하는 그런 데이터 형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포먼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거를 구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음악의 장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불명확한 거기 때문에 어떤 오디오 벡터만 보고 이걸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장르를 특정 짓는 피처를 익스트랙션 할 수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모델이나 그런 데 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